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했던 전 남편과 사별하고 5년째 혼자 서울 합정동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세상엔 그래도 좋은 사람만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그렇지 않다는 걸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로 전 남편이 사별하고 만나게 된 예비 남편과 예비 시모 때문이죠. 예비 남편 놈은 제 재산을 뜯어내기 위해 접근한 것도 모자라 저에게 거짓말로 사기까지 치고 있었던 겁니다. 바람까지 피워서 전처와 이혼해 놓고 저에게는 사별하는 척 연기를 했던 거죠. 그것도 모자라 예비 시모는 예비 남편과 제 전 재산을 뜯어낸 후 악독한 시집살이 시킬 계획까지 짜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뜻밖의 사건으로 모든 것이 들통이 나며 예비 남편과 예비 시모를 제가 복수해주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그게 어떻게 된 사연인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별했던 전 남편과는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사실 전 남편이 불임이라 저희는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대신 그래서 서로를 더 보듬으며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저희 전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방으로 출장을 갔다가 교통사고로 제 곁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늘 곁에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사라지니 그 현실이 어찌나 믿어지지 않는지 한동안은 힘든 나날을 보내며 폐인처럼 지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던 것이 전 남편이 능력이 있던 사람인지라 저에게 큰 재산을 남기고 떠났다는 것인데 저는 그조차 반갑지가 않습니다. 재산이고 뭐고 저도 전 남편을 따라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렇게 제가 전 남편을 보내고 3년 정도를 방황하며 살았을까. 다행히 주변에서 절 걱정해주는 부모님이며 친구들 덕분에 조금씩 전 남편이 떠난 상처를 치유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전 남편을 잊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제 모습을 보던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해주었던 이야기가 저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 주었죠. 제가 이렇게 지내는 걸 알면 전 남편이 많이 슬퍼할 것이란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행복하게 살아야 전 남편도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지 않겠냐며 남편 몫까지 열심히 살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그 말씀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면서 기운을 차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전 남편의 몫까지 열심히 살기로 마음먹었고 뭐라도 하자 싶은 마음에 집 근처 상가에 가게를 얻어 작은 빵가게를 열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 때 식품조리학과를 졸업해서 특기를 살려보자는 것도 있었고 전 남편이 제가 집에서 만들어주던 빵을 많이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가게를 1년 정도 운영했을 때 그곳에서 운명처럼 예비 남편도 만나게 되었죠. 그 예비 남편 놈이 나중에 저를 크게 배신할 거란 사실도 전혀 모른 채요. 예비 남편과 제가 처음 가까워지게 된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예비 남편도 전처와 사별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예비 남편은 저희 가게 단골 손님이었는데 오고 가며 어느 정도 안면이 생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예비 남편이 빵을 사러 와서는 전화 한 통을 받더니 버럭 화를 내는 것이었어요. 엄마, 자꾸 왜 그런 소리를 하는데? 나 아직 떠난 집사람 잊지 못했고 누구 만나서 재혼할 생각 없다고 했잖아. 집사람 그렇게 보내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사람이 비록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나 아직 그 사람 많이 사랑하고 그 누구도 만날 생각 없어. 그러니까 엄마, 나한테 자꾸 다른 사람 만나라고 이야기할 거면 연락도 하지 마. 나 엄마 전화 안 받을 테니까. 저는 그때 전화통화 내용으로 예비 남편이 저와 비슷하게
배우자와 사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비 남편은 그날 자신의 엄마와 전화를 끊더니 제 눈치를 보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많이 시끄러웠죠?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집사람을 보낸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못 잊고 있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자꾸만 저보고 선을 보라고 하셔서 화가 나서 그만. 저는 아직 집사람을 보낼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엄마가 이럴 때마다 정말 힘드네요. 아, 그러셨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손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목소리 많이 시끄럽지 않았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장님께 이런 말씀드리면 실례인 거 알지만 저번에 매장 와서 사장님이 어떤 여성 손님분과 이야기하는 거 들으니 사장님도 남편분을 몇 년 전에 잃으셨다면서요? 그 이야기 들으니 왠지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저랑 비슷한 일을 경험한 사장님 보면서 사장님도 많이 힘들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 제가 너무 주제 넘는 말을 드렸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번에 가게로 저희 엄마 놀러 왔을 때 저랑 했던 이야기를 들으셨나 보네요. 이제는 주변 도움으로 많이 이겨냈고 괜찮습니다. 이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힘내시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사장님 마음 이해하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손님도 힘내시길 바랄게요. 그날 일을 계기로 예비 남편과 저는 마음을 열고 서로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어느덧 연인 사이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랑하던 사람을 떠난 사별의 아픔이 있어서 그런지 서로 공감 가는 부분도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금세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비 남편과 만난 지 9개월 만에 미래를 약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죠. 예비 남편은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예비 시모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예비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매우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드디어 며느리를 데리고 왔네. 그렇게 결혼하라고 좋은 사람 좀 만나라고 해도 떠난 그 아이 못 있겠다고 절대 싫다고 하더니 역시 인연은 따로 있나 봐. 내가 지원 씨 보기에 부족한 게 많겠지만 앞으로 잘 부탁해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어머니. 저야말로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머니 말씀 편하게 하세요. 저 앞으로 어머니 며느리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럴까? 아휴, 말하는 것도 싹싹하고 볼수록 내 마음에 드네. 우리 아들 신부감으로 아주 딱이야. 저는 그날 예비시모가 차려준 밥을 먹고 오순도순 이야기도 하고 아주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예비 남편 옛날 모습을 보고 싶다는 말에 예비시모가 안방에서 앨범 몇 개를 꺼내주셨죠. 그래서 예비 남편의 어린 시절 모습이나 대학생 때 모습을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그곳에 예비 남편이 사별한 부인과 찍은 결혼식 사진이며 같이 여행 가서 찍은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 사별했다는 예비 남편의 부인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예비 남편의 전처는 제가 알고 있던 익숙한 사람의 얼굴이었으니까요. 제 친한 친구의 친구로 영미란 이름을 가진 친구였죠. 저랑 많이 친하지는 않았지만 친한 친구의 친구니 가끔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했던 사이였던 겁니다. 그런데 영미는 전 남편과 1년 전 이혼을 해서 혼자 살고 있었고 죽은 게 아니라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 저도 모르게 같이 앨범을 구경하던 예비 남편에게 묻게 되었어요.
정말로 이 여자가 당신 전 아내라고? 확실해? 어, 그런데 왜? 뭐 잘못된 거라도 있어? 사진 보니까 또 전처 생각나면서 가슴 아파지려고 한다. 아, 그렇구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아는 사람이랑 많이 닮아서 놀라서 물어봤던 거야. 그런데 당신 전 부인은 이미 죽었다고 하니까 내가 잘못 봤나 봐. 아, 그래? 그런데 뭐 비슷한 사람이 한둘인가. 나한테도 친한 친구가 있는데 밖에서 만나면 둘이 형제냐고 종종 묻더라고. 자기 친구도 우리 전처랑 많이 닮았나 보네. 예비 남편 말대로 비슷한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상했어요. 제 눈에는 아무리 봐도 그 영미라는 친구가 맞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비 남편이 시어머니와 할 이야기가 있다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예비 남편과 사별한 부인이 함께 찍은 사진을 핸드폰 카메라로 몇 장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치를 보다가 재빨리 친한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 영미란 친구가 맞는지 확인하려 했어요. 사람 일은 혹시 모르는 거라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사실 예비 남편과 연애를 할 때만 해도 친한 친구에게 제가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제가 사별한 남편을 그만 잊고 새로운 사람 만나 어서 재혼하길 바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에 친한 친구가 너무 큰 기대를 해서 재빨리 재혼하라고 부추길까봐 부담스러운 마음에 연애를 하는 동안에는 말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예비 남편과 정말로 결혼 약속을 하게 되면 그때 친구에게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예비 남편과 결혼을 약속한 후에 조만간 그 친한 친구와 만나 소개를 시켜주려고 했는데 그때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그리고 몇 분도 되지 않아 친한 친구에게 답장이 왔는데 저는 답장 내용을 보고 기겁하고 말았어요. 지원아, 네가 결혼하기로 했다는 인간이 바로 이 인간이었어? 그 자식 영미랑 결혼했다가 이혼한 인간이야. 영미 전 남편이라고. 그 자식 사람 아니 짐승이야. 그리고 시어머니라는 인간도 악마나 다름없다고. 너 시댁에서 나오면 바로 나한테 연락 좀 줘. 내가 모든 진실을 이야기해 줄게. 친구의 답장에 저는 너무 놀라 그만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재빨리 핸드폰을 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남편이 뭐 하나 주변을 살피는데 다행히 아직 제가 있는 안방으로 돌아올 기미를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예비 시모와 이야기를 하겠다며 주방으로 나간 예비 남편이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아 저는 계속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남편이 예비 시모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싶어서 두 사람이 있는 주방 쪽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죠. 저는 두 사람의 대화 내용에 그만 또다시 소름이 돋고 말았죠. 엄마, 집사람 사진 아직 안 버리고 뭐 했던 거야? 내가 그거 재수 없으니까 사진 빨리 버리라고 했잖아. 저러다가 지원이랑 있을 때 거리에서라도 우연히 마주치면 어떻게 할 거야? 지원이는 내가 집사람이랑 사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혼한 거 들켰다가는 이 결혼도 끝장이라고. 아우, 맞다. 내 정신 좀 보게. 그거 사진 전부 정리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네. 엄마가 오늘 당장 사진 정리할게. 그 재수 없는 거 사진 얼른 전부 버려버려야지. 그런데 재영이 넌 너희 집에 있는 사진 정리는 잘한 거냐? 너도 혹시 모르니까 집에 가서 그거 사진 있는지 잘 확인해봐. 당연하지. 집사람이랑 이혼하자마자 전부 버렸는걸? 그러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엄마나 우리 가고 나면 바로 정리해. 알겠지? 그래, 알았다.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에 제가 보았던 사진의 인물이 영미와 동일 인물임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속았다는 생각에 분노와 배신감으로 몸이 떨려왔죠. 예비 남편 놈이 전부인과 이혼해놓고 저한테는 사별한 척 연기를 하며 속여왔던 것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예비 남편이 제 친구인 전처와 이혼까지 해놓고 사별했다고 말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예비 남편이 무언가 큰 잘못을 해서요. 자기가 잘못해서 이혼을 한 것이 아니라면 저한테 사별한 척 그 힘든 연기까지 하면서 속일 일은 없을 거로 생각했거든요. 그것도 예비 시모와 짜면서까지 말이죠. 저는 얼른 저희 친한 친구를 만나 어떻게 된 일인지 영미와 예비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남편과 헤어진 후 친한 친구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죠. 지원아, 어떻게 됐어? 그놈이랑 헤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 당장 만나서 이야기하자. 내가 묻고 싶은 게 정말 많아. 알겠어. 내가 영미한테도 아까 네가 보내준 사진 보고 연락했거든. 영미도 너랑 결혼할 남자가 자기 전 남편인 거 보고 깜짝 놀라더라. 그리고 어떻게든 너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겠대. 알았어.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너희 집으로 갈 테니까 이따가 봐. 그래, 알았어. 우리 남편이랑 애들이 주말이라고 시댁에 가 있어서 다행이다. 우리끼리 편하게 대화할 수 있겠어. 선아야. 그리고 괜히 나 때문에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해. 얘는 우리끼리 무슨 그런 말을 하니? 우리가 남이니? 이미 친자매나 다름없는 사이인데. 그러니까 일단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집으로 와. 알겠어. 그렇게 저는 예비 시댁을 나와 바로 친한 친구네 집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영미라는 친구도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듣게 된 이야기는 실로 충격적인 것이 아닐 수 없었죠. 뭐라고? 그러니까 영미 네가 시어머니 때문에 유산까지 했는데 그 시어머니랑 전 남편 놈이 직장도 관두지 못하게 했다는 거야? 그래. 그 정신나간 늙은 아줌마가 날 얼마나 괴롭혔는지 말도 못했어. 결혼 전에는 전 남편 놈도 엄청 지고지순한 순정파인 척 연기하고 그 늙은 아줌마도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었는데, 그런데 내가 결혼하자마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더라. 그 늙은 아줌마는 신혼 초부터 이른 아침부터 새벽까지 매일 전화해서 자기 아들을 챙기느니 많이 잔소리만 하고 아무 때나 우리 집에 불쑥불쑥 찾아와서 출근하려는 나한테 구첩반상으로 밥상을 차려오라고 하지를 않나. 내가 가정부도 아닌데 주말에는 시댁에 와서 시댁 청소에 음식을 하라면서 날 얼마나 부려먹으려고 했다고. 내가 그래서 못하겠다고 하면서 시어머니랑 싸우는데도 남편이랑 그 인간은 지 엄마 편만 들더라. 결혼하면 당연히 여자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래. 게다가 두 사람 다 얼마나 탐욕스러운 것들인지 어떻게든 나 이용해서 돈 뜯어갈 생각만 하더니 나 몰래 우리 친정에 돈까지 뜯어냈다고. 진짜 지독했어. 그때 내가 전 남편 놈이랑 그 아줌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유산까지 해서 회사 관두겠다고 했더니 전 남편 놈이며 그 아줌마며 나보고 회사 관둘 거면 이혼하란다. 나중에 보니까 전 남편 놈이 나 몰래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고, 결국 내가 그 인간들한테 소송 걸어서 위자료까지 받고 이혼하긴 했지만 그것들 생각하면 아직도 이가 갈린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것들 쓰레기 아니니? 그래놓고 지원이한테는 너 죽어서 사별했다고 거짓말까지 했다더라? 지원이가 시댁 가서 영미 네 사진 못 봤으면 감쪽까지 속아서 결혼해서 고생할 뻔했어. 어떻게 알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전 남편 그놈이 지원이 너 재산 많은 거 알고 분명히 접근했던 걸 거야. 그 두 인간이 나한테 한 것처럼 결혼하면 지원이 너 괴롭혀서 이용해 먹을 대로 이용해 먹고 돈 뜯어내려고 할 거라고. 그것들이 얼마나 악마 같은 것들인데. 친구들의 말을 들으니 예비 남편 놈이 저에게 사별한 척 연기까지 하면서 접근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사별이 아니고 이혼을 했다고 저에게 말하면 제가 이혼한 이유에 대해 궁금해 묻게 될 거고, 그러면 자기가 잘못해 이혼한 사실을 알려야 하니 사별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 전 남편이 떠나면서 저에게 물려준 재산이 많다는 걸 알고 그 재산을 노리고 아마도 저에게 처음부터 접근했던 것 같았습니다. 예비 남편 놈이 자기 부인이 본인 엄마한테 시집살이를 당하고 있는데 막아주기는커녕 같이 괴롭혀 유산까지 시키고 뻔뻔하게 재산을 노린 것도 모자라 바람까지 피웠단 사실에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놓고 가증스럽게 제 앞에서는 아내를 잊지 못하는 사람처럼 순정남 행세까지 하다니 어이가 없을 노릇이었죠. 그래서 전 그 인간들을 두고 볼 수 없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농락했으면 됐지 정신 못 차리고 또다시 저를 속여 이용하려고 했다는 생각에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둘 다 이야기해줘서 정말 고마워. 너희들 아니었으면 나 결혼해서 전 남편이 남겨준 재산 전부 뜯기고 내 인생까지 망칠 뻔했어. 그 뻔뻔한 것들 영미 너한테 그렇게까지 해서 이용까지 당했으면서 나한테는 사별했다고 거짓말까지 쳐서 이용해 먹으려고 했다니 내가 그것들 전부 용서 못해. 다시는 그런 악독한 짓 못하도록 제대로 정신 차리게 해줄 거야. 그렇게 예비 남편과 예비 시모에 대한 복수를 다짐한 가운데 저는 예비 남편과 약속이 있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밥을 먹게 되었는데 식당에서 나온 칼국수와 해물파전을 보더니 예비 남편은 제 앞에서 연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예비 남편 놈은 자신이 전부인과 사별한 게 아니란 사실을 저에게 들통났다는 사실을 모른 채요. 우와, 칼국수랑 해물파전이다. 예전 집사람이 좋아했던 건데 정말 맛있겠다. 자기야, 어서 먹자. 그런데 죽은 자기 전부인이 좋아했던 음식이라면서 왜 이렇게 신나서 말해? 나는 아직도 우리 떠난 남편이 좋아했던 음식 보면 가슴 아프고 그러는데 자기는 그렇지가 않나 봐. 떠나신 그분이 많이 좋아했던 거 아니었어? 아, 자기 말이 맞다.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 내가 너무 배고파서 그만 흥분해서 그랬어. 지금 나 마음속으로 진짜 많이 슬퍼하고 있다고. 자기 정말 이상하다. 자기 꼭 사별해 본 적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네? 혹시 자기 나한테 사별했다고 말한 거 전부 거짓말인 거 아니야? 거짓말은 내가 어떻게 사람 죽는 걸로 거짓말을 할 수 있겠어. 나도 자기랑 같은 마음인데 말이 잠깐 헛나왔던 거야. 내가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픈데. 거짓말하는 예비 남편을 보며 당장 해물파전으로 예비 남편놈의 얼굴을 뭉개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고 모든 걸 용서받을 기회를 줬음에도 발뺌 많은 예비 남편놈을 보며 어디 두고 보자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비 남편이랑 예비 시모가 갑자기 저에게 맛있는 걸 사주고 싶다면서 고급 레스토랑으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예비 남편과 예비 시모가 부른 레스토랑으로 가게 되었고 마침내 거기서 두 사람이 저에게 숨겨왔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지연아, 너 죽은 첫 남편이 남겨준 재산이 제법 된다고 했지? 그래서 하는 말인데 그 돈 우리 아들 사업하는 데 투자하는 건 어떠니? 우리 아들이 돈 버는 데는 전문가니까 네 돈 맡겨주면 아주 배로 불려줄 텐데. 네? 제가 전 남편이 남겨준 재산이 있긴 한데 한 번도 재영 씨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머니는 그 사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거 사실은 자기랑 나랑 사귀기 전에 내가 자기 빵집 자주 갔었잖아. 그때 볼 일이 있어서 부동산에 들른 적이 있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전 남편이 남겨준 재산이 꽤 있어서 빵집을 크게 열어도 됐는데 본인 혼자 관리할 정도로 작게 하고 싶다고 해서 거기로 가게 알아봐 준 거라고 말이야. 자기 전 남편이 남겨줘서 평생 놀고 먹을 정도로 재산이 아주 많다면서? 그러지 말고 정말로 우리 회사에 투자해주면 안 돼? 엄마 말대로 자기 재산 나한테 전부 맡기면 내가 배로 물려줄 자신이 있어서 그래. 이번에 새로 사업 들어가는 게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투자받아서 돈 벌게 해주느니 자기 돈 벌게 해주는 게 좋잖아. 어차피 우리 결혼하면 가족이 되는 거고 이거 다 자기 위해서 하는 말이란 말이야. 예비 남편놈이랑
예비 시모의 말을 듣는데 순간 예비 남편 놈이 저한테 접근했던 이유가 너무 뻔히 보여서 자리를 확 뒤집어 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악독한 두 인간의 행동에 제대로 복수를 해줄 생각이라 모르는 척하고 대답해 주었죠. 일단은 나한테도 너무 중요한 일이라 곰곰이 생각해 볼게. 오늘 쉽게 이야기할 건 못 되는 것 같아서. 자기 설마 나한테 오늘 대답 들으려고 한 건 아니겠지? 물론이지. 자기한테도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인데 당연히 고민해야지. 그러면 잘 생각해보고 이야기해줘. 되도록 긍정적으로. 그렇게 밥을 먹은 지 어느 정도 됐을까. 예비 남편과 예비 시모가 제 눈치를 보더니 갑자기 화장실에 가겠다며 같이 자리를 비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두 사람 행동이 수상해 몰래 뒤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 옆 연결된 비상구 계단에서 살짝 열린 문틈으로 두 사람이 몰래 이야기하는 게 들려왔습니다. 엄마, 지원이가 우리가 자기 재산 노리고 있는 거 눈치 못 챈 것 같지? 당연하지. 그랬다면 크게 고민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겠어. 이젠 우리가 잘 구슬려서 지원이가 가진 재산 전부 탈탈 털어보자. 지금이야 그게 우리 집 사람이 아니니까 잘해주지만 너랑 결혼만 해봐라. 그때는 내가 아주 제대로 시집살이 시키면서 볶아줄 테니까. 그때는 내가 네 천차한테 했던 것처럼 구처 판상을 받아봐야겠다. 매일 주말에 와서 우리 집 청소도 좀 하라고 하고. 엄마, 그래도 나 결혼할 때까지는 뭐든 조심해야 해. 알겠어, 아들. 내가 결혼 전까지는 무슨 일이 있든 무조건 지원이한테 잘할 테니까 너는 그런 걱정 말고 지원이 재산 어떻게 전부 뜯어낼 건지 그거부터 연구나 해. 알겠지? 알았어. 우리 아들 장하다. 어디서 저런 부자 며느리를 찾아서 데리고 온 건지 아주 봉잡았네. 예비 남편 놈과 예비 시모는 비상구 계단에서 제 친구인 영미에게 했던 것처럼 저에게 돈을 뜯어내며 괴롭힐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비 남편 놈과 예비 시모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그대로 돌려받으며 코가 깨지도록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이른 새벽 저는 바로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동네 떠나가라 시댁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두드렸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놀라서 현관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아우, 세상에. 지원아, 이 꼭두 새벽부터 무슨 일이니? 뭐 큰일이라도 생긴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냥 심심해서 놀러 왔어요. 저 들어가도 되죠? 뭐 그냥 심심해서 찾아왔어. 지연아,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니? 이렇게 꼭두 새벽에 연락도 없이 찾아오는 건 경우가 아닌 것 같다. 나는 무슨 일 난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어머니, 뭘 그런 거로 놀라세요. 솔직히 저 앞으로 이 집 며느리 될 건데 그러면 이미 가족이나 마찬가지고 그런 제가 시어머니 집에도 마음대로 못 오나요? 제가 우리 남편 엄마 집에도 마음대로 못 찾아오냔 말이에요. 아니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니? 네가 찾아오기에는 너무 이른 시각 같아서 그래서 말한 거다. 그리고 아직 우리 아들이랑 너랑 정식으로 결혼한 것도 아니고 남인데 이러는 건 좀 아니라고 본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랑 남이라고 하셨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저 재영 씨랑 남이니까 제가 재영 씨 회사에 투자 고민해보기로 했던 거랑 결혼하기로 했던 것도 전부 다시 생각해 볼게요. 어머니가 이렇게 치사하고 매정한 사람인 줄 정말 몰랐네요. 나도 내가 오고 싶은 시댁 마음대로 오지도 못하게 하면서 이렇게 눈치 주고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 별로니까. 다른 시어머니들은 며느리에게 잘 보이려고 모시고 산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정반대인 것 같네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영원히. 그렇게 말하면 저는 정말로
예비 남편 놈에게 투자도 안 하고 당장 파혼할 것처럼 굴었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모는 놀라서 제 팔을 붙잡으며 말하더군요. 지원아, 아니다.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왜 나 때문에 우리 아들 회사에 투자하겠다는 고민을 안 하고 결혼을 안 해? 그랬다가는 우리 아들이 날 죽이려고 들 거다. 내가 새벽에 깨서 정신이 없어서 말이 헛나와서 그런 거니까 네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타오. 네 말대로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고 네가 오고 싶을 때 마음대로 와도 된다. 기분 상하게 했다면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만 마음 좀 풀어줘. 어머니, 그 말 정말이시죠? 나중에 괜히 말 바꾸기 없게 해요. 저 결혼하기 직전까지 앞으로도 매일 찾아올 예정이니까. 매일 찾아와? 우리 집에? 네. 왜요? 싫으세요? 싫으시면 저 지금 그냥 가고요. 아니다. 그냥 네 말이 하도 반가워서 그랬어. 그렇게 반가우시면 어머니 저 이른 새벽부터 움직였더니 배가 고파서 그러니까 얼른 밥이나 차려주세요. 갈비랑 잡채랑 해서 꼭 구첩 반상으로 부탁드려요. 그리고 저 국은 고깃국 아니면 안 먹으니까 명심하시고요. 구첩 반상? 임금님 수라상도 아니고 아니 네 시험이 나한테 그 많은 걸 차리라는 거냐? 이 꼭두 새벽에? 그러면 지금 이 집안에 밥할 사람이 어머니밖에 더 있어요? 군말하지 마시고 어서 차려나 오시라고요. 제 말에 예비 시모는 잔뜩 화가 난 것 같았지만 이미 제가 수가 틀어지면 예비 남편과 파혼할 것처럼 굴어서 그런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씩씩거리면서 제가 해달라는 대로 밥을 차리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주 쌤통이다 싶었죠. 저는 예비 시모가 제 친구인 영미를 괴롭히며 저에게 하려던 짓을 똑같이 갚아줬던 겁니다. 당한 사람 심정이 어떤지 직접 느껴보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예비 남편과 예비 시모에게 복수하며 모든 걸 끝낼 준비를 마치고 예비 남편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자기야, 이 시간에 웬일이야? 지금 한창 가게 바쁠 시간 아니야?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자기한테 아주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어서 자기랑 어머니랑 같이 만났으면 해서. 뭐? 중요하게 할 이야기? 혹시 자기 내가 회사 투자해달라고 했던 거 마음 정한 거구나? 지금 나한테 자기 재산 올인해서 투자한다고 그 이야기하려고 부르려던 거 맞지? 정말 잘 생각했어. 그런 일이라면 내가 당장 가야지. 엄마한테 연락해서 같이 모시고 갈게. 내가 어디로 가면 돼? 저는 그래서 예비 남편 놈과 예비 시모를 찻집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룸으로 되어 있는 곳에 예약을 해서요. 그리고 제가 말한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예비 남편 놈과 예비 시모는 아주 신이 나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야, 엄마 데리고 왔어. 그런데 아까 전화로 말한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뭐야? 내 생각대로 우리 회사 투자한다고 그 이야기하려고 엄마랑 나랑 부른 거 맞지? 자기야, 정말 고마워. 앞으로 결혼해서도 내가 정말 자기한테 잘할게. 그래, 지원아, 정말 잘 생각했다. 우리 아들이 잘 돼야 너도 잘 되는 거지. 나도 앞으로 너한테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하마. 아니요. 두 사람 다 저한테 잘할 필요 없어요. 저 재영 씨 회사에 투자하겠다는 이야기하려고 두 사람 부른 거 아니니까. 내 회사에 투자하겠다고 부른 게 아니라니. 그러면 오늘 우리를 왜 보자고 한 건데? 나 이 사기 결혼 못하겠으니까 우리 당장 파혼해. 자기야, 지금까지 잘해놓고 갑자기 파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사기 결혼이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리고? 그래, 지원아. 우리가 뭐 섭섭하게 했던 거 있어서 그런 거냐? 있으면 말해다오. 당장 고치마.
너 나한테 사별했다고 하더니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더라? 당신 전 부인이랑 사별한 게 아니고 이혼했던 거잖아. 그래놓고 뻔뻔하게 나한테 사별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접근을 해? 이게 사기 결혼이 아니면 뭔데? 어, 아니야. 정말로 나 전체랑 사별한 거 맞아. 자기가 어디서 무슨 헛소리를 듣고 와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오해야. 난 정말 억울하다고. 그래. 우리 아들 말이 맞다. 지원이 네가 어디서 무슨 말을 듣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던 그애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란 말이다. 우리 아들이 죽은 며느리 보내면서 얼마나 힘들어했었는데 지가 혼자 병수발 다 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른다. 아유, 불쌍한 우리 아들 그렇게 고생해서 죽은 며느리 보내고 이런 오해까지 받고 불쌍해서 어쩌면 좋아. 어디 우리 아들 이혼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네가 한번 가지고 와봐라. 그러면 지원이 네 말대로 이 결혼 없던 일로 해도 우리가 아무 말 안 하마. 우리가 사기 결혼 위자료까지 지원이 너한테 전부 물어줄게. 예비 남편 놈이며 예비 시모며 예비 남편이 이혼했다는 증거를 제가 절대로 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아주 당당하게 저에게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아마도 제가 뚜렷한 증거 없이 예비 남편 지인이나 주변 사람에게 예비 남편의 이야기를 주워듣고 그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비 남편 놈과 이혼한 사람이 바로 제 친구란 것은 상상도 못한 채요. 그래서 저도 이야기했어요. 두 사람 다 지금 한 약속 반드시 지키는 게 좋을 거예요. 아니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저는 그래서 저를 도와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죠. 지금 들어오면 될 것 같아. 이따가 봐. 그리고 제가 전화를 끊은 지 5분도 안 돼서 제가 있던 방으로 누군가 찾아오게 되었고 그 사람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예비 남편 놈이며 예비 시모가 아주 기겁하고 말았죠. 당신 왜 여기서 나와? 아니, 네가 여기를 어떻게 온 거냐?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예비 남편 놈이 사별했다고 말했던 바로 제 친구 영미였으니까요. 이 쓰레기 같은 것들! 나만 괴롭혔으면 됐지. 이것들이 정신 못 차리고 내 친구까지 속여서 결혼하려고 들어? 내 친구랑 결혼해서 또 얼마나 괴롭히면서 돈을 뜯어먹으려고? 친구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 지원이 예전부터 나랑 알고 지냈던 내 친구였다고. 그것도 모르고 너랑 네 엄마랑 지원이 속여먹으려고 했다면서? 네 놈이 네 놈 엄마 집 가서 지원이한테 앨범 보여줬던 날 지원이 속이고 만났던 거 그때 전부 들통났다고? 뭐야? 그러면 그때 전부 들통이 났던 거였어? 처음 예비시댁에 인사하러 간 날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영미의 말에 예비 남편이며 예비 시모며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자, 이래도 당신들 전부 아니라고 발뺌할 거야? 당신들 세상 좁은 거 모르고 나 속이려 들었지? 영미 말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온갖 시집살이 시키면서 영미 괴롭혔다면서요? 그래서 영미가 아이까지 유산했는데 니놈은 그런 영미 두고 바람까지 피웠다며? 게다가 돈까지 뜯어내면서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래놓고 둘이 짜고 나한테 사별했다고 속여서 결혼을 하려 들어? 아까 분명히 어머니 재영씨 이혼한 게 사실이면 저희 결혼하기로 했던 거 없던 일로 해도 아무 말 안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저한테 사기 결혼 위자료까지 물어주고요. 어차피 내가 법적으로 전부 소송 걸 생각이지만 그 약속 꼭 지키셔야 할 거예요. 이 짐승만도 못한 쓰레기 같은 것들! 자기야, 미안해. 사별 안 해놓고 사별했다고 자기 속에서 정말 미안하고 유산한 전처 돌보지 않고 바람 피워서 힘들게 했던 것도 전부 미안해. 그래도 나랑 헤어지는 거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될까? 나 거짓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기 사랑했다고. 그래 지원아.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현재가 중요한 거 아니겠니? 과거 일 때문에 이렇게 헤어지는 건 아니라고 본다. 이보세요 아줌마.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줌마, 내가 아줌마 아들이랑 결혼하면 내 재산 전부 뜯어내고 나 시집살이 시켜서 괴롭힐 계획이었던 거 모를 줄 알았어? 그때 나 밥 사준다고 레스토랑 데리고 갔을 때 두 사람이 비상구 계단에서 하는 이야기를 전부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뭐? 내 재산을 전부 탈탈 털어보자고? 결혼만 하면 시집살이를 제대로 시키면서 볶아줄 거야? 그리고 네 놈은 사랑한다는 사람한테 사별했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등쳐먹을 생각을 하냐? 네 놈이 나 전 남편한테 물려받아서 재산 많은 거 우연히 부동산 들렀다가 알았다고 했지? 그런데 부동산 사장님은 네 놈이 부동산에 들어오자마자 나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어봤다고 하더라? 언제 사별했는지, 내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가게가 장사가 잘 되는지 아주 궁금해했다면서? 그래서 내가 네 놈이 부동산 찾아갔다는 날짜를 계산해보니까 우리 엄마가 내 가게 다녀갔던 날 이후더라? 네 놈이 나랑 우리 엄마 대화 나누는 거 듣고 내가 남편이랑 사별한 거 알았던 날 이후 말이야. 너 그때부터 내가 재산 많은 거 알고 접근했던 거잖아. 네 놈은 내 인생에서 영원히 아웃이야! 아니야, 말도 안 돼. 조금만 있으면 결혼이었는데 하필 사진이 들통나서 파혼을 하게 되다니 이럴 순 없다고! 이럴 순 없다고! 아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결혼 파토난 거야? 에이, 엄마,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아이고, 이 일을 어쩌면 좋아. 눈앞에서 부자 며느리 놓치고 아까워서 어쩌냐고. 아유. 그리고 저는 예비 남편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네가 나한테 사업한다는 핑계로 그동안 돈 빌려가면서 썼던 차용증들이야. 그때 차용증 쓰면서 공중받았던 것도 있지 않았지? 나는 이거 내 돈에서 어렵게 빌려주는 척 했는데 너는 그때도 이미 내가 우리 전 남편이 남겨준 재산으로 빌려줬던 거 전부 알고 있었던 거지? 내가 전 남편한테 재산 물려받아서 돈 많다는 거 알고 있었던 거잖아. 너 나한테 빌려갔던 돈 당장 갚는 게 좋을 거야. 아니면 네 놈을 사기 결혼으로 소송을 거는 게 아니라 사기죄로 확 고소해버릴 테니까. 아, 그리고 여기 찻집 정말 좋지 않니? 이곳 분위기도 좋고 차 맛도 좋아서 손님들도 엄청 많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거 아니? 이 가게에 네 전처인 영미가 운영하는 찻집이란 거? 영미가 너랑 이혼하고 나서 여기 찻집 차려서 대박이 났나 봐. 주말에는 아주 사람이 미어터진대. 악마처럼 못되게 살더니 너도 네 엄마도 아주 쌤통이다. 아니야, 이건 전부 꿈일 거야. 돈 많은 약혼자랑 파혼한 것도 억울한데 전처까지 나랑 이혼하고 부자가 됐다니. 내가 이혼만 안 했어도 이 찻집 내 거가 될 수 있었다는 소리잖아. 아이고 억울해. 아이고 배 아파. 하지만 예비 남편이며 예비 시모며 찻집에 오래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영미가 가게 직원들을 시켜 두 사람을 전부 쫓아내버렸거든요. 그런데 웃긴 것은 예비 남편 놈이 영미 가게에서 쫓겨나면서도 저를 붙잡아야 할지 영미를 다시 붙잡아야 할지 고민하면서 허둥댔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파혼당한 예비 남편은 그 후 저에게 차용증을 써 빌려갔던 돈들을 전부 토해내야 했습니다. 물론 이자까지 합쳐서요. 아니면 제가 정말로 사기죄로 고소할 상황이니 겁이 났던 겁니다. 그 덕에 예비 남편과 예비 시모는 각자 살던 집까지 팔아야 했다고 해요. 알고 보니 제가 빌려줬던 돈을 회사에 쓴 게 아니라 두 사람이서 사치 부리는데 전부 썼던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이미 돈을 빌려줄 줄 알고 빚까지 얻어가며 썼던 돈들도 상당했고요. 진짜로 사기꾼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예비 남편은 저에게 파혼 위자료까지 전부 물어줘야 했습니다. 귀책 사유가 예비 남편 놈에게 있으니 아주 당연한 것이었죠. 그런데 예비 남편과 파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남편의 지인에게 들으니 예비 남편 놈 회사가 쫄딱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부터 재정 상태가 안 좋았었는데 아래에 있는 격리 직원분을 엄청나게 괴롭혔나 봐요. 그래서 그 격리가 회사에서 결제할 대금을 가지고 날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비 남편과 예비 시모는 저에게 돈을 갚느라 이사 갔던 오피스텔에서 나와서
길거리에 나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예비 남편 놈은 빚쟁이들에게 쫓기다가 간방 신세를 지고 있고 예비 시모는 지하 단칸방에서 폐지를 주우며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서 예비 남편이 출소할 날만 기다리면서요. 물론 돈을 가지고 도망간 경리가 잘못한 것이긴 하지만 못되게 굴다가 두 사람 다 벌을 받게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빵집을 운영하며 즐겁게 잘 생활하고 있어요. 친구들이랑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여행도 다니면서요. 그리고 또 시간 날 때는 빵을 만들어서 보육원에 봉사도 나가며 기부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제 빵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살면서 아마도 남자를 만나거나 재혼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아직 떠난 전 남편을 못 잊은 것도 있고 전 남편 이외의 남자라면 이젠 지긋지긋하거든요.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 여자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니 저도 제 삶에 충실하며 혼자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